안녕하세요. 코인유다 김영입니다. 지금 가져온 기사는 트럼프 역습에 속 타는 중국이다 라는 기사를 가져왔어요. 기사의 핵심 내용을 좀 보면요. 트럼프가 규제를 완화하면 미국 내 기관 투자자나 기업들이 암호화폐를 채택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미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등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면서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간 연결고리가 강해지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제 중국도 암호화폐를 수용할 때를 대비하여 과도기적 시도로 홍콩을 통해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미국 달러와 이 지배에 저항하는 방식을 테스트하는 실험적 샌드박스로 홍콩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참 근시안적이다. 다른 것들은 다 멀리 내다보고 왜 이 디지털 부분만 들어오면 이렇게 단견을 가지고 있을까? 미국인들은 암호화폐가 좋아서 친암호화폐를 정책을 쓰려는 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달러 지상주의를 유지하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달러를 전 세계 최고의 디지털 화폐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향후 글로벌 화폐 시장에서도 미국의 CBDC 중앙은행 그 디지털 화폐죠. 스테이블 코인, 예를 들자면 테더사의 USDT 같은 거죠. 거래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중국이 암호화폐를 배척하고 오직 위안화 교환 가치만 가지고 있는 중국의 CBDC. 미래의 글로벌 경쟁에 부딪히면 누가 이길까요? 쉽게 생각합시다. 교환 가치로만 본다면 미국이나 중국이나 거의 같죠. 가게 가서 결제하는 건 다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CBDC로 대신해서 쓰는 스테이블 코인은 뭐를 할 수 있다? 암호화폐를 언제든지 교환할 수가 있다. 암호화폐가 오를 때는 암호화폐 사둘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중국의 위안화 CBDC는 암호화폐를 못 사는 거 아닙니까?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스테이블 코인이란 것은 달러와 1대1 교환 가치를 가져서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암호화폐가 된 겁니다. 중국뿐만 아니고 우리나라 화폐든 전 세계 화폐든 달러에 아주 종속이 돼버릴 겁니다. 우리가 미국의 디지털 화폐로 쓸 스테이블 코인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근데 그게 USDT라고 단정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 최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ETF 때까지 리플을 갖고 있으면 더 좋다. 리플 옹호론자처럼 비치는 것 같은데요. 이러다 보니까 리플이 워낙 등락이 심하잖아요. 이게 리플의 매력이 아닐까? 우선 이 기사 내용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죠. 암호화폐 분석가 제이크 게이건이 최근 시장 조정 속에서 주목해야 할 탑5 알트코인으로 리플, 솔라나, 트론, 이더리움을 선정했다. 엑스리플을 가장 먼저 언급하며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마무리될 경우 강력한 상승장이 펼쳐질 거로 전망했다. 저도 기본적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은 지금 이더리움을 추월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아시다시피 ETF가 이미 돼 있죠. SEC가 그 소송을 철회했다 해서 다 합의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합의 과정에서 상당히 논점이 되는 부분을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논점이 되는 부분은 소유 지분 문제죠. 이더리움처럼 소유 지분이 분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증권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유 지분이 강력한 만큼 작전을 펴기는 좋은데 반면에 그게 발목이 돼가지고 증권법의 통제를 받게 돼 있는 건데 미국의 트럼프의 친암호화폐 정책은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달러를 글로벌 최고의 화폐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만 가지고는 약하단 말이죠.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다 이제 포용하겠다는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리플이 지금 현재 현 주소를 좀 살펴보고요. 이더리움과의 관계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대 비트코인의 5개월간의 가격 변화를 보게 되면요.
작년 11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리플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올랐죠. 그때 비트코인도 엄청 올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보다도 또 엄청 올랐어요. 비트코인 오르는 것에 거의 더블 만큼 올랐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한 3, 4개월 정도는 비트코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더 진폭만 크다 뿐이지 거의 비슷한 상태에 있다. 어떤 이슈만 있으면 비트코인보다 훨씬 오른다. 그렇게 따지면 리플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뭐 많을 텐데 이 화면을 보도록 하죠. 이것은 리플 대 이더리움입니다. 이때는 이더리움이 ETF 됐던 시기죠. 그거 상관없이 리플이 이더리움을 갖다가 압도적으로 지금 현재 거의 2배 이상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이 가지고 있는 대형 호재라는 것은 하나는 비축 자산에 대한 문제, 또 하나는 SEC, 미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 문제, 그 다음에 ETF 승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봤던 것이 미국의 지금의 친암호화폐 정책이 밝혀짐으로 해서 그게 바로 뭡니까?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CBDC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CBDC로 쓰겠다는 거죠. 파생 상품으로 해서 달러를 많이 찍어내겠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방법이죠. 스테이블 코인이 또 암호화폐잖아요. 그걸 가지고 암호화폐 스와핑 시켜줄 수 있다. 교환해 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모두 이것을 구매하게 된단 말이죠. 그걸로 비트코인도 살 수 있고 다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요번에 백악관 서밋에서 많이 실망해서 떨어졌죠. 리플도 그 순간 떨어졌었죠. 그런데 그것이 재조명되고 있단 말이죠. 아, 그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리플은 살아나겠구나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거의 시장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 살아나는데 그중에서 제일 튈 것이 무엇이냐를 따져야 되잖아요. 그게 리플이라는 거죠. 그런 점을 이해하고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누구를? 바로 트럼프를. 트럼프가 요즘 막강하잖아요. 많이 시비할 것들이 많고 납득 못하는 것이 많아도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양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고 리플은 역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상 코인요다 김영희였습니다.